세 번째로는 1년에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어느 회사는 1년에 한 번 받는 회사 있고 6개월에 한 번 받는 회사도 있는데 주식에 대한 수익 배당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나는 건 어떻게 되냐면 40%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40%는 미가정 아이들한테. 그러면 20% 남잖아요. 40%, 40%. 20%는 벤처기업에. 기술은 좋은데 자본이 없거나 마케터들이 없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줘서 그 회사들이 또 전 세계로 그 기술을 이렇게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사업 보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엊그저께는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자기가 자원해서 퇴직해가지고 회사를 차려낸 분이 있는데 그 박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술인가 이제 봤더니 광통신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4G, 5G, 5G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6G로 정부는 6G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제 통신의 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6G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3년 뒤만 되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도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고 세계에서 최초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그 회사 대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어요. 공짜로 제공해줬어요. 아이디어를. 그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마케팅 아이디어도 기술 못지않게 엄청난 아이디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 가르치면 이 광통신 기술이 빛의 속도로 뭘 이렇게 찍어내고 찾아내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거니까 시간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필드에 가서 골프를 딱 치면 공 찾는 게 이제야 공 찾느냐고 시간 막 다 보내고 해서 그 기술로 광통신 기술로 공이 딱 날아가는 걸 얘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공을 딱 어디로 나가는지 딱 찾아서 어느 위치에 떨어졌는지를 그 광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공 속도가 빨라요? 빛의 속도가 빨라요? 뭐 비교도 안 돼. 이게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빛의 속도로 딱 공 날아가는 걸 빛이 바라보면 공이 슬로우 비디오도 그런 슬로우 비디오가 없겠죠. 빛의 속도를 보면. 그래서 딱 그런 데 응용을 해서 3년 동안에 3년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정부 돈만 받으려고 하고 투자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기술을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응용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줬어요. 세 가지 아이디어 했더니 너무 좋은 제가 이렇게 기술 설명을 딱 드리니까 이거는 어디에 응용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광복절 기념 전야제 때 싸이가 그 싸이 노래하는 거 보셨죠? 그 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들썩 이렇게 뛰게 하는 기술인데 그런 공연이나 거대한 집회를 할 때 마이크 스피커가 앞에서 있는 스피커가 꽝 소리가 들릴 때 저 뒤에 앞에 사람 듣는 속도하고 저 뒤에 사람 듣는 속도가 그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면 소리는 음속이잖아요. 음속. 음속으로 가기 때문에 소리가 가는 시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수의 입모양하고 소리가 다르게 보여요. 뒤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입은 벌써 움직였는데 소리는 한참 있다가 들려. 그래서 뒤에 있으면은 관중비가 싸고 앞에는 비싸요. 앞에는
소리하고 입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인데 요것을 스피커를 광 스피커를 만들어 봐라. 예,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한 10만 명 모였는데도 저 뒤에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와 이쪽 마이크에서 스피커지 가는 속도가 광속도로 소리를 전달해 주면 예, 앞이나 뒤나 시간차 없이 빵빵 같이 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도 그분이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은 그냥 드립다. 예, 우리나라 통신시장, 예, KT나 LG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전 통신시장을 잡으려고 그냥 그걸 어렵게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라. 작은 것부터 그 기술을 작은 것부터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큰 게 돼서 이 세상 다 바꿀 수 있으면 예, 그때 가서 바꿔라. 예,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나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위기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아버님의 사업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청려촌 동네에서 저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름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생활력이 강합니다. 제가 생활력이 이제까지 수없이 쓰러졌는데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무조건 일어나. 그래서 오뚜기가 10번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11번째는 힘들어서 못 일어나 있다. 오뚜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뚜기는 못 일어나는 순간 오뚜기가 아니에요. 예, 못 일어나면 그때부터 오뚜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쓰러지면 일어납니다. 쓰러짐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위기 속에서 제가 자라면서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 외에는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30살 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별 아르바이트 다 했습니다. 그리고 30살 30대 초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오일 사업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괜찮아.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술만 있으면 마케팅에 성공을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좋은 기술만 확실하면 성공을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만 제품을 만드는 기술만 재주가 아니고요. 그 좋은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기술도 정말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누가 만드냐면 제조사가 만들어서 제품이라고 해요. 제자 돌림이에요. 제자. 제조사가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 사장님이 좋은 제품만 만들면 잘 팔릴 줄 아는데 안타까운 것은 소비자가 사는 것은 제품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사는 건 뭐예요? 상품이에요. 소비자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제조사가 만든 건 제품. 그래서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제품과 상품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뭔 차이냐? 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마케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부류를 뭐라 하냐면 마케터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터. 마케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좋은 상품으로 바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상품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품.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데 또 내가 생각해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 정직한 사람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 바르게 살아왔으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안 모여? 이럴 수 있잖아요.
상품이 안 된 거예요. 상품. 예, 그래서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친해지고 싶은가, 나랑 같이 하고 싶은가, 나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기 인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자기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나만 가면 그럴 것 같을 때 비로소 상품이 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상품에 머물러야 됩니다. 상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예, 어디서 정보를 들어서 오신 분이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아우 나 저놈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안 들어. 막 이거는 상품이 안 된 거예요. 상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품이 되면 우리 회사도 예, 이렇게 크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이 아니라 물론 좋은 제품들이셔요. 예, 좋은 제품들인데 좋은 상품이 되자. 맞죠? 예, 좋은 상품이 돼서 10만 명까지 저희는 이 조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2만 명 넘었거든요. 예, 2만 명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 월, 화, 수, 수요일까지 한 2만 5천 명이나 더 많으면 3만 명까지 가겠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만 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조용하게 우리 에어드랍 코인 받았다는 걸 일제 감추고 코인가가 이제 20일 넘으면 이제 코인가가 막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저희 이제 행사를 이제 조만간 국회에서 행사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하고 이러면 이미 국회의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일을 잡으려면 어느 국회의원인가는 국회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강당을 쓰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저희 기술이 매우 독특하면서 매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코인가가 들썩들썩 거리면, 거리면 우리 회원들 2만 명, 3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래소 하나에 그 가입해 있는 그 거래소에 가입해 있는 회원이 4천만 명 있습니다. 4천만 명 거래소 하나에 그런 거래소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코인이 막 상승되는데 왜 상승되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유가 막 기사가 막 나간 거예요. 우리 만든 인공지능이 막 기사가 막 뜨고 막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특허도 원천 특허, 원리 특허가 2개나 있고 막 이제 그 인공지능끼리 경연되는데 우리가 최고 우수한 인공지능이라 막 평가도 받고 막 이런 게 막 뜨면 4천만 명이 쫙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더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 기술이면 이거는 뭐 10배가 아니라 100배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코인을 막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내놓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됐을 때 현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0배. 이렇게 얘기해도 2배 정도 된 걸 못 견뎌가지고 1.5배만 되면 미중대로 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늘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의안을 조금씩 이제 바꾸면서 오는 건데 오늘 강의 시작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 뵈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원고 없이 그냥 얘기한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해오는 것은 광복절이 엊그저께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춰서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광복이라고 했을까?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민국을 그렇게 간절히 선포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가 정확히 38년? 36년을 일제시대 때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치스러운 국권을 완전히 뺏긴 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한 번 있는 겁니다. 한 번. 몽골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우리 그 고려는 완전히 국권을 뺏긴 게 아니고 몽골과 특수관계를 가졌던 민족입니다. 몽골이 다른 나라는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 완전히 항복하면은 살려주고 완전히 항복 안 하면은 전멸시키는 게 몽골의 침략 전략인데 유일하게 고려만은 완전히 항복을 안 하면서 예, 살아있고 국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고려였었습니다. 예, 대단한 민족이었고 고려 전에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그 안에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한 번도 100% 찬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이 민족이 한 번 찬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은 독립을 그렇게 외쳤어요. 독립해야 된다. 예, 주권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 독립을 외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예, 1945년에 해방됐어요. 해방됐으니까 해방절이라고 하거나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독립절이라고 한다든지 해방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광복절이라고 썼어. 빛을 회복했다. 예.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해방은 사건이에요. 한번 해방됐어. 그럼 끝. 독립돼서 그러면 끝. 근데 광복은 빛을 찾으면 어떻게 돼서 빛을 이제 비출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라. 전 세계를 향해서 비추라. 이것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7대 단군이 만들었습니다. 고조선이 1대 단군, 2대 단군, 단군이라고 해서 단군이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왕. 예, 그래서 1대 단군부터 24대 단군까지가 있는데 1대 단군 때 홍익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고조선은 인류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유익하게 하자. 이게 홍익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7대 단군이 도해 단군입니다. 도해 단군. 그 7대 단군, 홍익인간을 만든 단군이 이름이 뭐라고요? 도해입니다. 빛을 회복했으니 비추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꼴찌 나라였습니다. 가난 경제 수치가 세계 꼴찌였던 게 꽤 오래됐습니다. 독립한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꼴찌여서 세계 선진국들이 볼 때 야, 이렇게 황폐되는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전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세계 종합 순위 국방 뭐 다 해가지고 7위입니다. 7위. 예.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습니다. 빛을 지금 드러내는 민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감성 민족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유전자에 감성이 아주 풍부해 있습니다. 예,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 3.1운동 보면 우리가요 나무 작대기에다가 깃발 들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예, 만세라고 뛰어들었어. 이런 민족은 세계에 없어.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민족은 많이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흰 옷 입고 이거 깃발 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깃발 만들 여기 갔으면 맨손으로 이래고 나갔어. 이래고 몇 번 나갔다고요? 3.1운동 몇 번 했냐면 일본 통계로 1700번. 이 한반도 땅에서 이 좁은 한반도 땅에서 3.1운동이 1700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력으로다가 이 3.1운동을 탄압하려고 무력을 썼어요. 무력을 써서
화성에 보면 화성 무슨 화성군 옛날에 군이었으니까 화성군 무슨면 제암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 제암리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헌병대가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자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 주민들을 다 집어넣고 불을 지르고 물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9명을 죽였어요. 예, 제암리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그 29명이 죽었는데 그 참혹한 상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던 선교 의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밝혀졌는데 일본 놈들이 이렇게 1700번 만세운동을 막 벌이니까 강제적으로 탄압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요, 탄압이 안 된 거예요. 점점 불이 번져. 점점 번져. 이 감성을, 우리 민족의 이 감성만 건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막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통치자가요, 감성이 불붙기 전까지만 독재 통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감성만 한번 딱 건드리는 순간 난리가 아닌 겁니다. 난리가 불나방처럼 막 죽음을 향해서 뛰어드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3.1운동 1919년 이후에 강압적으로다가 만세운동을 없애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딱 뒤로 물러서고 무슨 전략을 썼지만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조선 우리 민족을 일제가 민족 말살, 이 민족은 말살하지 않고는 민족성을 말살하지 않고는 완전 통치를 할 수가 없다. 자랑스럽죠? 네. 예, 저는 우리 민족이 이 감성민족이라는 것이 저는 무진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잖아요. 이렇게 제가 배경을 그 파도 치는 바다를 이렇게 배경으로 잡았는데 바다가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잖아요. 바다에는 사람의 몸이 91가지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한 가지의 미네랄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91가지 미네랄의 성분 비율이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어요. 바다의 구성비가 91가지 미네랄인데 미네랄마다 배합비가 있잖아요. 성분비가 있는데 이 사람에 있는 미네랄 함량의 비율하고 바다에 있는 미네랄 함량의 비율가 똑같아요. 비율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파도 치잖아요. 파도 치면 미네랄끼리 막 부딪히잖아요. 미네랄끼리 부딪히면 뭐가 하나 쫙 떠오르네요. 그 미네랄 91가지의 파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동. 그 파동이 바람을 타고 쫙 육지로 들어오면서 육지에 있는 식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식물들은 뿌리에서 미네랄을 빨아들여.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식물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바람에서 오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농사진 시금치에는 원래 시금치에 들어가 있는 좋은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천에서 막 험한 바람 맞고 그러니까 비바람, 눈바람 맞고 자란 애가 미네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미네랄 살린 게 이 바다 91가지 미네랄이 부딪히면서 뭐가 오냐? 파동. 예, 파동.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은 갯벌 있는데 갯벌 옆에 가서 거기서 살지 못하면 거기서 갯벌 옆을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닐어. 안 되면 일주일에 이틀은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바다에서 오는 미네랄 파동이 갯벌을 지나면서 갯벌은 지구를 소생시키는 애잖아요. 갯벌이. 예, 지구의 폐는 어디냐면 아마존 같은 밀림이 폐예요. 폐. 지구의 반이 어디냐면 반. 예, 그렇게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거나 몸이 지치거나
암이 병에 걸리면 갯벌 옆으로 가서 바다에서 오는 미네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이거는 제 강의가 아니고 한영선 박사라는 유명한 박사님 강의인데, 이제 제가 언제 이제 수요일까지 일 끝나고 전체 서울, 경기, 예, 대전, 전국 우리 회원들 모아놓고 한영선 박사 초대해가지고 강의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감성이 왜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예, 이 전략적 요충지라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저항이. 부딪힘이 많아서 이 파도끼리 미네랄끼리 부딪히면서 미네랄 파동이 생긴 것처럼 사람이 우리 민족은 부딪힘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파동인데 그 파동이 감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성이 우리 민족에 생겨서 요즘 애들은 정도 없어 애들이 뭐 느낄지도 몰라 막 이러지만 그 아이들 유전자 속에 예? 감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오면서 물려준 선천적 유전자의 감성 있는 유전자를 태우고 나온 애들이 우리의 손주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K-팝 이게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고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하늘의 별이 아니라 관중들이에요. 관중들. 예, 20만 명이 집회를 하는 데서 우리 BTS가 무대에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하나하나에 우리 반만 년의 삶의 부딪힘 속에서 역사의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부딪힘의 감성이라는 파동이 이 BTS 얘네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K-팝이 감성팝입니다. K-무비, K-드라마 이 전체를 합쳐서 뭐라 하냐면 K-컬처, K-문화, K-문화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는 감성 문화인데 왜 지금 뜨냐면 옛날은 왜 안 떴냐? 옛날은 왜 안 떴냐면 옛날에는 다들 감성이 세계들이 있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면서 모두가 이 디지털에 다 노출돼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메타버스 나오죠. 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나오죠. 그러면 이게 디지털화 돼가면 뭐가 결핍되냐면 감성이 결핍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뭘 이제 원하냐면 감성이 많은 걸 원해. 그때 K-팝이 뜬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성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K-팝이 뜨더니 K-드라마가 막 뜬 거예요. 예? K-드라마, 그 기생충 드라마. 예, 기생충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드라마로 뽑혔어요. 예, 영화로 뽑혔어요. 예, 기생충.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성을 전 세계한테 심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세계인들은 이 감성을, 특히 감성이 가장 풍부한 데가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북한의 아이들이에요. 북한의 아이들은 감성 덩어리예요. 감성. 그래서 저는 통일이 빨리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아이들이 딱 모여서 그 감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면 고조선 시대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 네,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문화로 제국을 만들어서 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영어권에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듯이 전 세계가 한국 문화 영향을 받고 살게 될 거다. 예.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 손주들이 그런 인물들이다. 예, 그런 인물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자, 다음. 자, 한 노인하고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 보면 뭐 생각날까요? 힘이 없어, 돈도 없어, 예? 치매기도 있어, 예? 기억도 가물가물해, 능력도 없어. 그런 초라한 노인으로다가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꺼내면서 저는 이 노인은 그 파도처럼 정말 가난 보릿고개를 보내놓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어, 외국에 가서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예?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놓기 위해서 일선에서 무진장 부딪힘을 가졌던 감성덩어리요, 감성덩어리. 맞죠? 네. 여러분들, 내가 노인이라고 스스로 남들이 나를 노인이라고 부르면 내가 젊은이들보다 힘없고 지식이 없고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에 돼가면서 컴퓨터 뭐 이런 거 회원 가입하는 거 인증받는 거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해서 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감성민족입니다. 이 감성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때가 왔어요. 디지털화되고 메타버스화되고 인공지능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감성 덩어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부딪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성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10만 명을 모집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2022년부터 10만 명 모집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거예요. 진행돼서 그럼 10만 명 모아서 어떻게 하려냐면 위기가정을 맞은 아이들 부모님이 이혼해서 얘가 이혼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얘는 위기가정 애가 됐어요. 부모님이 병들어서 일을 못해가지고 위기가정이 됐어요. 부모님이 죽었어요. 응? 그의 명에 따라서 죽어가지고 얘가 위기가정이 됐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천 동네에 방한칸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얘가 뭘 잘못했냐고 얘가. 감성이 이제 풍부한 한민족의 애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감성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감성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 못 누릴 때 엉대고 울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내서 오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도 얘를 안 도와주니까 얘는 그 다음부터는 울어봤자니까 속으로 울어요.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울습니다. 애들이 소리내지 않고 울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슴에 화약이 쌓여요.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 감성이 화약으로 돼서 가슴에 쌓인다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쌓인 화약이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한테 쏟아붓고 자기 토끼 같은 새끼한테 그 감성을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정이 되고 이혼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뭐라 그러면 참아야 되는데 이러면 가슴에 있는 화약이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잘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 새끼 못 키우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 애가 위기가정 청소년이 됐어요. 예, 이런 애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난한 애는 가슴으로 화약이 쌓이니까 또 커가지고 또 가난한 애들하고 위기가정 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국가도 못 끊어, 이거 국가도 못 끊어.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16개 회사입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한다. 이 지분은 10만 명의 어르신들, 나이 든 사람들, 이분들한테 40%를 나눠주겠다. 40%는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 노인이 이하고 노인이 자매 결혼을 맺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풍파 속에서 가슴에 있는 감성을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자매결을 맺으면 한 달에 이 아이하고 1박 2일이든지 이런 캠프를 해야지 수당이 나가려고 해요. 예, 이 아이에게.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막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감성 전달을 해줘야 수당이 나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두고 보세요. 예, 집에서 그냥 놀고 있고 뭐 딴짓 하는데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줘라. 이 아이들은 부모 없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난한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친구들 학원 가는데 학원 못 가고 머리 한 달에 한 번 깎는 그 머리도 3개월이 되도록 못 깎는 애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아침에 밥에 쌀이 없으면 예? 우리 누나가 4명이고 제가 5째 아들은 첫째니까 누나들을 아침에 여자를 쌀집에 가서 보내올 수 있잖아요. 아니 엄마가 가면 안 되나. 엄마가 가면 외상값을 안 갚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애가 가면 외상값 얘기를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쌀을 한 대박 이렇게 얻어와요. 한 3일 먹을 양 얻어가지고 집으로다가 갖다 주고 저녁이 되면 겨울에 연탄 뗄 연탄이 없어. 그럼 겨울에 춥게 자야 되니까 제가 가 연탄 2장 가져.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연탄 2장 중학교 초에 연탄 2장 가지고 와서 예, 저녁 때 그리 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을 저희는 돈 벌어서 얘들 관리하려는 겁니다. 얘네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소고기 그 부산물 있잖아요. 창자라든지 예, 뭐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 말고 부산물들 거기다 무 넣어가지고 예, 소고기 묵국 끓여가지고 기름이 동동 뜨는 내가 집은 가난했지만 돈은 없지만 용돈은 없지만 내가 학교 갈 때 소고기 있고 기름 둥둥 뜨는 소고기국 먹고 왔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한 집에 1kg씩 소고기를 주겠다. 부산물하고 합쳐가지고 소고기를 1kg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10만 명 하니까 10만 가정에 1kg 주려면 10만 kg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유통회사도 만들겠다. 애들한테 공짜로 주고 어른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는 원가로 주고 애들 옷 공짜로 주고 왜 애들한테 헌옷 줘요? 회사가 규모만 있으면 우리는 10만 명의 아이들이 있고 10만 명의 어른이 있으니까 중국에 공장하고 해가지고 10만 벌입니다. 애들 한 벌씩이면 10만 벌, 어른 한 벌씩이면 10만 벌, 20만 벌을 가져오자 이거 20만 벌. 새 거를 가져오면 와이셔츠 500원이면 가져옵니다. 와이셔츠 500원. 양말은 200원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애들 새 걸 줘야지 이거 그지요? 왜 쓰던 걸 주냐고. 제가 아이들 도우려고 2009년에 할 때 왜 얘네들이 예? 먹다 남은 거 갖다가 줘야 돼요. 얘들이 그지요? 그래가지고 식당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식당에 가면 서비스까지 줘라. 서비스까지. 중국 식당에 가면 얘들이 먹고 단무지가 떨어졌으면 아저씨 단무지 더 주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갖다 주고 아저씨 뭐 떨어졌어요. 더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는 그 서비스까지 짜장면 값에 포함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 그것까지 애들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식당, 미용실, 학원 이것들을 보내주면서 이 애들은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얘는 그것을 찾아먹을 권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 아이는 감성이 있는 애들일까요? 이런 애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감성을 싣고 나갈 애들입니다. 이 애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성 덩어리인 여러분들을 모은 거예요. 네. 남들은 저희 안티들이 노인 애들 꼬셔가지고 돈 뺏으려고 그랬다고. 여기서요,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돈 뺏으려고 10,000원 뺏으려고 해봐요. 예? 젊은 애들은 10,000원 주는데 어르신들 돈 뺏기 어려워요. 10,000원도 어려워요. 예, 어떻게 뺏어요? 예. 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젊은 애들은 그냥 그거 보고 불쌍해하는데 어르신들은 제 연세대학교 앞에서 전철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쭉 다닐 때 다리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 꼭 찬송가 들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막 줬더니 연세대학교에 있는 우리 파트너가 그 사람 다리 불 거 아니에요. 자기 근무 시간 끝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들은 적성을 안 해. 뭔 모르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 불쌍하다고 준단 말이죠. 예, 어르신들 돈 뺏기 진짜 힘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10만 명의 미가정 청소년, 10만 명의 재우미 그룹 회원. 이 자매결을 맺어주면 이들이 감성을 가지고 얘들은 부딪힘이 파도가 많이 치는 애들이잖아요.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감성이 쌓여 그 파동이 쌓여 있는 귀한 애들이거든요. 이 애들을 세계로 보내자. 네, 세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른들도 회원들도 많이 주겠지만 이 아이들이 똑똑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이제 이런 아이들로 성장해서 전 세계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지오미 그룹은 그동안 이제 사업을 환경사업, 건강사업, IT사업, 아직 유통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은 2023년 2월에 시작을 해서 이 애들하고 우리 회원들이 필요한 거, 의식주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옥사업 한거 모르죠? 한옥사업. 한옥도 그 극한 직업이 나왔었습니다. 한옥을, 특이한 한옥을 하루 만에 졌다가 하루 만에 부실 수 있는 한옥을 해가지고 서산에 저는 한옥을 하루 만에, 물론 큰 건 아니에요. 샘플로 8평짜리를 져놓은 걸 하루 만에 분해해가지고 충주에다가 하루 만에 설치를 했어요. 그걸 극한 직업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찍었어요. 한옥을, 그 어려운 한옥을 하루 만에 부셨다가 하루 만에 쳤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 보면 서울은 모르지만은 대전만 해도 나대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대지 땅. 예, 집 짓지도 뭐하고 이렇게 예, 그 공사 안 진 땅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기부 받아가지고 완전 기부가 아니라 5년 기부 받고 하면 조립해가지고 딱 져놓은데 그럴싸한 집을 져놓는 거예요. 한옥 8평을 1,300만 원에 줬습니다. 완전 한옥이에요. 예? 기와로다가 해가지고 1,300만 원에 줬어요. 그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거지 원자재는 싸요. 원자재는. 그래서 그런 걸 줘주려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예? 왜 애들이 뭐 판자뚝에서 사냐고. 예, 제대로 된 마진을 안 챙기면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유통사업, 의식주에 관계된 유통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024년 1월에 저희 총 매출을 7,500 매출을 띄우고 그래서 2월부터는 그거 갖다 유통회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기 유통, 그 다음에 그 의류 유통, 애들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일생활에 필요한 그런 유통회사를 인수해서 유통을 하고 우리 10만 명 회원들은 원가에, 아이들은 무료로 예, 제공하는 이 유통사업을 하려다가 2023년 1월에
조직적 안티들에 의해서 그때 고발당하고, 예,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 대전경찰청이 조사하게 하고, 그래서 2023년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23년, 24년, 25년 거의 지금 3년이 돼가는 동안에 한 건도 안 나왔어요. 한 건도 안 나오고 국세청 조사 얘기했죠. 국세청 조사했는데도 3개월을 슈퍼컴퓨터를 돌리면서 4천억 움직인 걸 다 조사했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숨겨놓고 안 잡힌 게 아니라 지 애들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뭔 돈을 챙길 게 있어요. 돈 챙기면 합법적으로 주주로서 챙기면 되지. 왜 주식은 다 기부해놓고 몰래 챙기겠어요? 불법으로. 한 건도 안 챙겼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통장에 돈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얼마 뜯어갔다 해요? 우리 집에 털어가지고 10만 원 가져갔어요. 10만 원. 예. 세무조사 받을 때 다 털거든요. 10만 원 가져갔습니다. 없어요, 돈이. 예. 통장 다 쳐져보니까 국세청은 다 보잖아요. 통장. 예. 내 가족, 예. 사촌, 형제, 사촌까지 다 봅니다. 국세청이. 돈 어디다 숨겼나. 예. 그런데 없으니까 금으로 숨겨놨다라고 해가지고, 예. 금속 탐지기 가지고 7명이 집을 다 독쳐요. 갑자기 아침에 독친 거예요. 예. 독쳐가지고 저희 딱 거실에다가, 부부 거실에다 딱 묶어놓고 싹 뒤진 겁니다. 책이든 뭐든. 그래서 10만 원 찾아냈어요. 네, 10만 원.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업하려는 거잖아요. 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환경사업은 저희가 음료를, 똥을, 사람똥, 동물똥, 식물똥, 예, 식물도 똥이 있어요. 예, 식물이, 산에서 식물이 낙엽을 떨구면 그건 거름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낙엽을 떨구면 걔는 똥이에요. 걔는 저거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막 못 뿌려요. 이 도시에서인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것을 그 나무가 낸 게 거름이지 전혀 다른, 자기랑 종이 다르는 나무의 이파리는 산에다 뿌리면 나무가 죽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죽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살리려면 그 이파리를 다 발효를 시켜야 돼. 발효시켜가지고, 발효시켜서 뿌려야 되는데, 발효시키는 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사람똥, 어디서 처리하면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합니다. 가축똥은 분뇨자원화센터에서 합니다. 그게 다 돼 있어요. 예. 식물똥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폐기 처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은 똥이 두 개 싸, 두 개. 밑으로 싸고 위로 싸는 게 있어요. 예. 위로 싸는 건 뭐냐면 토한 거 아니고 먹다 남은 거. 음식물 쓰레기. 예. 이것도 엄청 큰 똥이야. 그냥 밑으로 싸는 것보다 더 많아. 이 똥이. 예?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냄새 없이 만들어내요. 덩어리는, 슬러지는 그걸 갖다가 산화시켜요.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에다 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슬러진 물은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사막에다가 뿌리면 사막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곡식이 자라고, 얘를 염분토, 그 간척지 있죠? 간척지에다 뿌리면 염분토에서 희한하게 식물이, 곡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분토 실험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저희 지사가 있거든요. 중국에 가서, 중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한반도 2배가 되는 땅이 염분토 때문에, 옛날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 못 짓는 땅이 이미 한반도 2배가 되는 염분토가 있어요. 그 염분토에다가 뿌려봤어요. 돼지똥을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작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사업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도 반으로 쪼개가지고 남한 땅만 가지고 있죠. 예? 남한 땅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 한반도 2배나 되는 땅을 중국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몽골에서 사막화되는 땅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진 것 갖다가 다시 가축을 키우려고 하고, 가축에서 싼 똥은 다시 분뇨자원을 해가지고 그 농토에다가 뿌리고, 거기 고기는 돼지는 6개월 키우고 그 산에 잡으니까 고기는 중국에다가 그냥 덤핑을 그냥 싸게 팔아버리고, 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사업을 해서 몽골에서 도지사하고 군수가 16명 군수를 데리고 도지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진짜 똥이 냄새가 안 나는지 저희 분뇨 자원화 센터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 다 봤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났잖아요. 제가 마지막 철인데 똥바가지 퍼가지고 거기에 손을 딱 대가지고 얼굴에다가 발라봤어요. 이렇게 있는 데서. 그리고 도지사가 깜짝 놀래. 예,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다. 예, 이 정도 자신한다. 라고 해가지고 도지사가 왔다 군수랑 왔다 간 다음에 자체 회의를 하고 저희한테 1000만 평 땅을 배정했습니다. 1000만 평. 볼강도라고 합니다. 볼강도. 예, 볼강도라고 가축 사업을 몽골에서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볼강도에 이런 일도 진행하는 게 저희가 환경사업, 건조기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건조기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고추를 48시간 돼야 고추가 말라요. 고춧가루 만들려면 고추를 말려야 되는 게 48시간 걸리는데 저희는 1시간 만에 말려버렸어요. 예. 그거를 이제 강의할 때 여기다 딱 건조기 갖다 놓고 딱 고추를 딱 생고추를 딱 넣고 그대로 말리는데 풋고추도 넣으면 딱 말려 나와요. 1시간 만에. 그러면 풋고추가 말린 건지 안 말린 건지를 색깔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상온에서 오래 놔두니까 습이 차고 색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말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즉시로 다 해버리면 색깔이 풋고추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풋고추를 진공 포장해든지 밀폐해가지고 보관했다가 겨울에 고춧값 비싸질 때, 풋고추값 비싸질 때 그거를 매운탕 끓이는데 쓸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추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물을 말리면 뭐예요? 무말랭이. 저희는 물을 말리면 무예요. 물을 보건데. 예. 그런 기술이 환경사업의 건조기 기술이다. 이제 그리고 건강사업은 저희는 줄기세포, 효소,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사람에게 잘 투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침이 주사기가 있는데 머리카락보다 3, 4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가늘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가는 거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우리 줄기세포 액이 거기서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얼굴에다가 착착착착 누르면 착 누르면 칙 싸져. 착 누르면 칙 싸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얼굴에다 보내면 얼굴이 그냥 쫙쫙 펴지는 거죠. 예, 쫙쫙 펴지는 거죠. 예. 머리에다 자꾸만 맞으면 치매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게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상업용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예, 내년 3월 정도에 이래 되면 줄기세포를 일본 가서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이 안 됐으니까 일본 가서 맞으면 한 번 맞는데 1,500만 원 받더라고요. 1,500만 원. 그거 맞으면 정기적으로 맞으면 흰쥐 실험용쥐 실험했을 때 보니까 실험용쥐가 18개월 사는데 9개월을 더 살아가지고 27개월 살았어요. 얘가. 자기 사는 생애의 반을 더 살아. 그 얘기 뭐냐면 사람에게 얘를 줄기세포를 정기적으로 맞추면 80세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120세. 어우 지겨워. 120세까지 어떻게 살아? 예? 지금도 지겨운데. 예. 우리 지오미가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예? 시판될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줄기세포가 양막 유래 줄기세포 양막. 그리고 줄기세포에서 더 진화된 게 엑소점인데 저는 엑소점 회사란 말이죠. 300억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인데 줄기세포 효소 여러분들 효소물 있죠? 천사의 눈물. 천사의 눈물이라고 왜 제가 졌냐면 아이고 그냥 딱 짜면 한 방울 나와. 그래서 제가 천사의 눈물이라고 줬었는데 이 천사의 눈물을 사람이 방구 냄새 나는 사람들 딱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 애완묘, 고양이용 줄기 그 물도 있는데 그거 물 하루에 하나씩만 타주면 돼요. 물에 하루에 하나씩만 타주게 되면 1,000원이거든요. 하나가 1,000원인데 개 털에서 냄새 안 나지, 예? 똥에서 냄새 안 나지, 소변에서 냄새 안 나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애완견 매트 이제 매트 만들고 있어요. 이 매트에다가 개 고양이가 소변을 놓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건 그만두고 소변이 없어져 버려. 미생물이 그냥 아예 싹 없애버려요. 저희 미생물이 800도에도 안 죽거든요. 800도씨에서도 영하 40도에서 800도를 살아. 그런데 이 미생물 딱 투입하면 죽은 돼지 있잖아요. 죽은 돼지를 이렇게 토막 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살 처분한 돼지도 있었잖아요. 이게 막 토막 낸 다음에 우리 처리기에다 놓고 미생물을 넣어. 그러니 돌리면 4시간 후에 뼈채 털째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져 버려요. 예. 그 정도 미생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애는 활성화시켜. 죽어있는 건 없애. 예. 그래가지고 조폭연합회에서 그거 좀 우리한테 팔아라. 예. 지구선에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게. 예. 농담입니다. 이게 건강사업이고요. IT사업. 여러분들이 IT사업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저희가 IT 쪽 분야가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돈은 환경사업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사업도 많이 버는데 실제는 미래는 이 IT로 벌거든요. IT로 많이 벌기 때문에 저희가 IT 쪽에 블록체인 기술 있죠?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저희는 코인을 뚝딱 만들어 뚝딱. 코인 만드는 거 뚝딱 만들어요. 상장하는 것이 좀 걸려서 된 거지 코인은 저희가 블록체인 쪽에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개발자 중에 한 명이라는 분이 우리 계열사 대표예요. 블록체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신으로 시작되는 은행 있죠. 예,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IT 쪽 블록체인 기술 있고 메타버스 기술 있고 저희 메타버스 보여주면 그 서울 디지털 센터에서 서울시 모든 60만 개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60만 개 건물을 3D로다가 입체로 만드는데 카카오에서 지도하는 건 입체는 그런 개별 건물마다 입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론 같은 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찍은 하나의 그냥 화면이에요. 근데 이걸 한 건물마다 따로 3D로 만들어면 3D가 입체라는 뜻입니다. 입체로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1,300억을 쏟아붓어요. 1,300억을 쏟아붓는데 서울시 60만 개 건물을 다 못 만들었어요. 그거를 저희는 3개월 만에 만들어버렸어요. 3개월 만에. 예? 서울 60만 개를 3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께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저희 IT 기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2년 전에 우연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부장으로 계시는 슈퍼컴퓨터 부장으로 계시는 박사님이 저 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저랑은 2009년부터 같이 지낸 분이고 그분이 우리 회사를 만들 때 제가 우리 회사 만들기 전에 2016년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아이들 돕는 일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13,900명 아이들을 도왔거든요. 예, 10만 명 돌려다 거기서 멈춰서 2012년에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저희 집이 월세도 못 들어가가지고 찜질방에 방한 칸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2012년에. 그때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아이들 돕는 일을 우리 애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애가 위기가정 청소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기를 하려고 다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 안 돼가지고 퀵배달 서비스를 2015년에 퀵배달 서비스를 했어요. 예, 퀵배달을 하니까 저는 잘 못해가지고 하루에 저녁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기름값 빼놓고 4만 원 정도밖에 못 벌겠더라고 저는. 내가 잡으려면 남이 딱 채가고 잡으려면 채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잡어. 예? 그러니까 선배가 불쌍하다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초짜가 그걸 다 내 조건 맞춰서 어떻게 잡어. 그러지 말고 버튼 눌렀는데 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락해듯이 해서 누르고 있으면 먼저 딱 빼고 툭툭 벌려. 제일 먼저.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 가까운데 통닭집에 가지고 가서 저 멀리 배달해주고 또 거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동쪽에 있는데 딱 잡은 게 서쪽에서 그러면 공차로 서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서 잡아가지고 또 배달하는 게 동쪽이야. 이래고 있었어요. 이래고 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그건 4차원이요. 딱 자기 위치 있는 걸 기가 막히게 딱 잡아요. 기가 막히게 딱 잡아가지고 그것도 갈 때 3개를 한 번에 잡아. 가면서 가서 통닭집, 피자집, 뭐 떡볶이집 걸 잡아가지고 가면서 떨궈지면서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뭐가 돈이 돼. 그래서 저도 그거 해보려고 2개를 한 번에 잡았어. 2개를 한 번에 잡은 게 저기 가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다가 저쪽에서 잡아다가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요 퍼대기다 넣어먹고 그냥 매달집에 요 퍼대기 넣고 소비자한테도 요거 넣어먹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오지 마세요. 아저씨한테 안 줄 거예요. 예. 그런 서름을 받고 있을 때 우리 그 박사님이 아니 전 대표 도대체 뭐 하길래 통화가 안 돼 밤만 되면 그래가지고 실은 내가 킥 서비스 어떻게 했냐 큰 사업은 큰 사업이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킥 배달 서비스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인데 이분이 연구원이 뭐 돈 있어 그래서 1억 달래면 줄까? 1,000만 원 달래기는 사업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5천만 원 있으면 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 다음날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퇴직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저한테 5천만 원 줬어요. 그런 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저 옷 좀 벗을게요. 그러니 이 회사가 제 회사예요. 공익을 위한 회사예요. 네, 철저히 이 회사는 공익을 위해 써야 되는 회사입니다. 태생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사님이 저 좀 보자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때 퇴직 안 하셨을 텐데 지금 퇴직하셨어요. 퇴직했으니까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퇴직하셨는데 2년 전에 저를 불러서 누구 좀 꼭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학교 그 카이스트 대학원 후배인데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밟고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밟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8개국 선진국 18개 국가에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CEO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대표하고 항상 회의를 같이 하는 정기적 회의를 같이 하는 그 18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자를 뽑는데
천재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 뽑혀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빌 게이츠인 줄 아는데 대표들은 누군지 모르죠? 예, 저도 잘 몰라요. 대표가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4명의 대표를 자기가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중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다가 오픈 AI, 가장 인공지능에 앞선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오픈 AI. 오픈 AI CEO가 그 테슬라로부터 3조를 받아가지고 오픈 AI 챗GPT를 개발해 가는 중에 테슬라의 오너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승깔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붙었어, 둘이. 오너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홧김에 테슬라가 나 자본 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겁날 줄 알고 겁먹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하자는 대로 좀처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뺀다 그러니까 그래 빼라 이러고서는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을 막 개발하고 있는 찰나인데 인공지능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마케팅을 총괄 맡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그걸로 인원을 뽑고 인원을 배치고 18개 국가에 다 인공지능 쪽으로 다 돌아서나가서 다 조직화됐는데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판단한 거죠. 우리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저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다 투자할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최종 직원을 정리하고 해고 처리하고 오픈 AI에다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13조를 투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챗 GPT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인공지능 3년 전부터 인공지능 지금 LLM이라고 해요. 예, LLM이 뭐냐면 광범위하게 인공지능에 대해 언어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시스템을 갖춰주면 얘가 인간 두뇌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보자 하는 게 그 챗GPT 현재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 세계 정보를 막 넣고 학습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발자가 뭐라 그러냐면 걔를 자꾸만 돈 들여가지고 서울대 뭐 유학 보내고 걔한테 그런다고 해가지고 걔 내가 인간 내가 되겠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개발자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가져와서 네이버에다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 주겠어요. 카카오한테 투자하려면 투자 주겠어요. 넥슨한테 해달라고 하겠어요.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돼가지고 내놓는 걸 우리 같은 한국의 회사가 한국에서나 유명하지 세계 가면은 명함도 못 내놓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기업 가치가 5천조인데 5천조. 그러니 어떻게 얘기했냐.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에 하시는 부장님이 여기다 좀 투자를 하면 되겠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뭐 인공지능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분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 당시 2년 전이면 우리가 막 투자할 때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도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리고 매월 운영비를 2년 동안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버전 1을 만들어서 회사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 수고하셨어요. 이러고서는 제가 그 제품을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제 눈에 안 들어와. 조금 있다가 또 회사 와가지고 버전 2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버전 2를 와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 눈에 안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회사로 안 와. 저분을 인천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현직 교수거든요. 현직 교수니까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버전 3를 봤어요.
버전 3 보고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얘가 제가 딱 본 건 뭐였냐면 얘가 홈페이지에 막 지가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냐면 오피스에 들어가 거래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격을 얘가 보고 4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해가지고 요거 이내면은 네가 이메일 와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4천만 원 넘어서면 내 메일로 들어가서 뭔 메시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와 같은 거냐면 기존 인공지능은 서울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친구한테 그러잖아. 야, 뭐 타고 너네 집에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지하철이 제일 빨라. 지하철 안 가는 데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안 가는 데 없지만은 다 가는 것 같지만 지하철은 만들어진 철로 위에서만 다니잖아요. 철로 위에서. 철로를 벗어나서 못 달리는 거거든요.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만 다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려니까 길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서울 지하철이 아마 곳곳에 지하철을 뜨는 것처럼 얼마나 시스템을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예상 질문을 얘는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근데 예상 질문 외의 질문을 해버리면 얘가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해. 막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챗GPT 가서 좀 복잡한 질문을 했던 질문을 2번, 3번 하면 엉뚱한 답 나와요. 예, 엉뚱한 답해요. 예, 전혀 다른 답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면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법적 오다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주장과 맞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찾아줘라 그랬더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 질문하신 분은 예, 이런 거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3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법무팀에서 막 신나가지고 저한테 보고하고 난리 났는데 지가 뜨끔해가지고 예? 맞아 인공지능 거짓말 되지.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찾아봤어. 그 판례 그 번호를 보고 찾아봤더니 3개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3개가 다. 인공지능이 그 판례를 지가 말을 만들어놨어. 판례를 만들어. 얘는 PPT도 잘 만들고 왜? 잘 만들어요. 서류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판례를 진짜 똑같게 나한테 유리하게 판례를 얘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 딱 3개를 갖다 놨는데 3개 다 틀린 거예요. 얘네들은요 시스템대로 행동하게 하고 처음에는 시스템이 아니면 모른다가 한 게 아니라요. 모른다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게 해놨어요. 네, 지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희 인공지능은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네.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트루가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을 얘기하는 이 영화 제목에서 딴 겁니다. 트루먼의 영화 제목. 사실을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인공지능 중에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하고 챗GPT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해봐라. 자기랑 비교하면 싫어하니까. 예? 남의 회사 챗GPT랑 우리 트루먼하고 비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챗GPT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실은 지도 시스템이거든요. 예,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근데 트루먼은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인간 두뇌와 유사한 지능 구조를 가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 구조.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야 너 심판 좀 하나 봐라 그랬어요. 심판. 그래서 인공지능끼리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챗GPT하고 우리랑 경연대회를 열었어. 그래서
복잡한 10줄 이상 되는 질문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복잡한 질문 만들었어요. 실행도 해야 돼. 그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챗GPT한테도 똑같은 질문 던지고 답을 내게 하고 트루먼한테도 똑같은 질문하고 답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채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미나이한테 맡겼어. 다른 인공지능한테. 그랬더니 얘가 질문과 답을 쫙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분야를 6개로 나누고 6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는지를 채점을 한 건데, 저희 트루먼은 A 플러스를 줬습니다. 6개 다 A 플러스를 줬어요. 정확하게 답을 했다 이거예요. 챗GPT는 C 마이너 줬습니다. C 마이너. 네. 그러면 몇 등급 아래님은 A 플러스, A 마이너, B 플러스, B 마이너, C 플러스, C 마이너 6단계 아래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배워야지. 제품을 상품으로 바꾸려면 잘 배워야 돼. 맞죠? 예. 그걸 안 배우고 엉뚱하게 하면은 사기라래요. 그걸 사기. 응? 그 제품의 기능 중에 강조할 건 강조하고 강조 말아야 될 건 많은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마케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매기는 건 제조사가 매기는 게 아니라 마케터가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기고 비싸게 매기면 얘는 포장지를 그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싸게 포장을 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보내는 거고, 얘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원가에서 조금만 올리고 포장 비용을 제대로 낮춘 후에 어디로 가냐면 시장통에 땡처리로 가는 거예요. 땡처리. 땡처리가요, 망한 게 땡처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얘는 제조사에서 나오면서 땡처리용으로 나와. 얘 땡처리용으로 나와. 그래서 가격은 쫙 인터넷에 7만 원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에 팔려면 14,000원에 땡처리 시킨 거예요. 근데 14,000원 시켜도 얘는 얼마 남냐면 5,000원 이상 남아. 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마케터가, 가격은 마케터가 정해준 거예요. 이 제품은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 제품은 백화점에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거에 맞춰서 포장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이거 공부하는 게 그냥 제가 언제 인공지능을 배웠다고, 아이고, 그냥 혼났어요.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마케팅을 푸는 과정에 한국에서 풀면은 위험하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의 IT 회사에 1,900억 정도 펀딩을 받아준 이 M&A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 그분이 한국에 사업을 해러 왔을 때 저희 교회 1년 동안에 저희 교회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마음속을 제가 보게 돼서 이 미국에 제가 한 달 동안에 자료를 계속 보내줬어요. 이 인공지능 자료를. 그래 이분이 쫙 자료를 분석했더니 나중에 한 달 만에 이런 답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사실이라면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거의 한 달 전에 한국에 넘어왔어요. 대만에 갔다가 한국에 왔어요. 와서 개발진들하고 그 전자통신정보원에 그 퇴직한 박사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밀도 있는 그 세미나를 했어요. 질문 답변. 왜?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자랑 붙여줘 놨더니 막 준비해오는 질문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질문해. 계속 미국에서도. 그래서 질문하더니만은 사실이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 기획이 거반 다 짜졌습니다. 짜져서 미국의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법인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사무실을 지금 잡아놨어요. 필리핀에.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을 쓰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 이 IT 쪽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필리핀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사무실을 넣고 필리핀에 직원을 7명을 지금 썼어요. 마케팅 준비하는 인력이 7명이에요. 예, 최종 50명까지 필리핀에서 예, 국제 세계로 정보 주고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전부 필리핀에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표, 회계, 법무팀, 회계팀만 미국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 클 필요도 없죠. 예, 필리핀에서. 그러면서 세계 무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예, 10일에서 15일, 예, 며칠인지 몰라요. 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얼쩡거리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서요. 예, 미국 법인이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 법인이 예, 모든 권한을 미국 법인한테 준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우리 지오미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술. 지분, 기술과 한국의 기술과 지분을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가잖아요. 예, 떼놈이 가져가잖아요. 이제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인공지능은 진짜 생각하는 애가 생각해가지고 뭘 할 스님은 야, 나 미국에 가야 되는데 예, 미국에 몇 월 며칠 도착해야 돼. 미국에서 몇 시에 미팅이 있어. 딱 그러면 그거 계획자 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이러면요. 얘가 비서잖아. 인공지능 비서. 우리 애는 프로그램을 지금 막 짜.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국에 예? 말하자면 9월 1일 날 미국에 회의가 있으면 9월 8일 날 미국 뭘 해야 돼요? 9월 8일 날 호텔을 예약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9월 8일 날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그 택시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밥 먹는 거 예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장소까지 택시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 공항까지 가기 위한 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얘가 들어가가지고 다 예약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일체 다 해줘 버려. 그러면 내가 좋았어 이렇게 예 오케이만 하면 다 예약한 것들이 다다다다닥 들어가가지고 계좌이체까지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좌이체도 내가 오케이만 누르면 알아서 내 통장에서 착착착 나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야.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은 뭘 해낼 수 있냐면 여기에 이게 AI 혁명이고 AI 민주화는 뭐냐면 지금 챗GPT는 여러분 챗GPT는 한 회사가 플랫폼을 만들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챗GPT만 해도 4억 명이 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전부 챗GPT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네이버에 하면 네이버는 한 회사고 전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죠? 카카오톡을 쓰려면 카카오톡이 만든 걸 우리가 다 가서 보는 거죠. 내가 카카오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 거 카카오톡, 내 거 네이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트루먼은 민주화로서 각자 인공지능을 만들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방탄소년단 나왔죠? 방탄소년단이 자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자기 팬들한테 자기 인공지능을 서비스해줘요. 사업을 누가 벌린 거냐면 BTS가 자기 회원들한테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TS 팬들이 4억 명 정도 돼요. 4억 명. BTS 영향받는 전 세계 팬들이. 그들이 야 그동안에는 BTS 제이홉이면 제이홉한테 내가 뭐 질문해도 답도 안 오죠. 댓글 달아도 일방적으로 좋아요 멋져요 뭐 이런 거만 던지는 거야. 그죠? 네. 완전 일방적인 여기 그 뭐야 임영웅 팬들 있죠. 임영웅 팬들 임영웅이가 다 받아본 사람. 내가 댓글 올렸는데 임영웅이가 고마워요 멋있어요 참 좋아요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다 받아본 사람 없어요. 우리 누님이 서울에
저 연희동 쪽에 있는데 그 동네가 전부 임영웅 팬이야. 아주 많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더 충성파인지 경연대회가 있어요. 충성파 경연대회. 그래가지고 임영웅이가 어디 공연 갔는데 그 공연에서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다. 그러면 임영웅이가 저녁 식사한 식당을 투어하고 오면은 그 동네에서 왕이 돼. 왕이 돼. 대전 사는 동생 집에는 하나도 안 와도 임영웅을 쫓아다녀. 임영웅을 쫓아다녀. 그런데 답을 안 해요. 임영웅한테 질문하고 싶어도 임영웅 언제 대전 콘서트 하고 갔잖아. 대전 왔더니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대전 와서 무슨 식당 들려봤어? 물어보고 싶잖아요. 뭘 먹어봤어?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봐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누르다 보면 또 야 임영웅이 어디서 식당을 갔다 이렇게 뜨면 그냥 가가지고 자기도 가보는 거예요. 어느 전 세계 스타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답하는 스타가 없어요. 불문율입니다. 답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응? 그런데 BTS가 오늘 갑자기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팬들한테 나한테 묻고 싶은 사람, 예, 제이홉이 나한테 묻고 싶은 사람 다 나한테 질문하세요. 내 인공지능한테 질문하세요. 내 모든 정보를 내 인공지능한테 넣어놨습니다. 이러면 진짜 질문했더니 임영웅 목소리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임영웅은 뭐 증언이 있으면 사진 있으면 좀 보내줘. 그러면 임영웅이가 물론 공개된 사진이죠. 기획사에서 사진을 딱 보내줘. 내 말에 댓글을 해주는 거야. 이러면요 BTS에 회원이 몇 명인데 1억 명은 유도 아니게 들어올 수 있겠죠. 1억 명은. 저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우리 회사는 트루먼을 BTS용 트루먼을 만들어줬더니 1억 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1억 명한테 10,000원씩만 받으면 얼마예요? 1조. 1조예요, 1조. 그랬더니 왜 BTS만 만들어줘요? 블랙핑크가 만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블랙핑크 만들어주지. 또 뭐 하니까 어느 연예인들이 임영웅도 만들어달라지. 태진아 선생님도, 예, 태진아 선생님도 나도 만들어주라고, 예, 이랬지. 그럼 내 아들도 만들어주라고, 이루. 예, 이루도 만들어달라고 했겠지. 예, 이루 참 착해요. 예, 참 착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용 인공지능을 만들어. 그러면 누가 만드느냐면 이제 학원 강사, 인터넷 강좌라는 인터넷 강사가 예, 인강 유명한 사람들은 예, 100만 명 있습니다. 자기 인터넷 강좌 듣는 사람 100만 명. 그 사람들은 뭐 몇백억, 1년에 몇백억 수입이 나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인데 지만 강의하고 왜 사라져? 아, 오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질문하려도 그 100만 명 질문을 어떻게 받겠어요? 인터넷 강사가. 그죠? 근데 인공지능을 그 강사용 인공지능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내 강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한테 질문하세요. 내 인공지능 딱 풀어버리면 100만 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강사한테. 그럼 100만 명이 들어올 때마다 광고를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수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 수입 받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A 강사가 있는데 B 강사 안 했다가는 쫄망이잖아요. B 강사도 하고 C 강사도 하다 보면 이제는 동네 학원 강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만 명 있다고요? 강사가 50만 명이 있습니다. 50만 명. 예, 그 중에는 댄스 강사도 있고 댄스하는 강사도 있고 뭐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예, 요리 강사도 있고 별 강사가 다 있어요. 그들이 다 인공지능 하나씩 만들어야 돼. 이걸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AI 민주화예요. 왜 AI를 챗GPT 아니 오픈 AI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독점 안 하겠다. 나눠주겠다. 예, 나눠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눠줄 수 있냐면 상품에다도 다룰 수 있어. 상품. 그건 이제 아이디어 제가 낸 아이디어여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뭐냐면 그 알리바바 예? 알리바바 그 만화 보면 그 주인공이 우연히 램프를 구했잖아요. 예? 그 램프를 이렇게 비우니까 뭐가 나와요? 퐁하고
지니가 나왔잖아요. 힘이 세고 요술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주인공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지니처럼 상품에다가 인공지능이 툭 튀어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탁기를 사왔어. 세탁기를 사왔는데 세탁기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그 세탁기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여기서 얘 같은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세탁기 모양을 한 거라든지 LG 모양 마크를 단 애가 탁 튀어나와서 주인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 세탁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이래야 돼가지고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뭐 홈페이지 들어갈 거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얘는 우리 인공지능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지가 혼자 눌러.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세탁 저거 할 테니까 빨래 할 테니까 몇 시까지 이거 좀 다 해가지고 건조까지 다 시켜줘. 딱 이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얘가 다 누르고 세제 다 넣고 얘가 다 할 수 있는 세탁기가 나와요. LG가 그 세탁기 만들면 삼성이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삼성도 인공지능 만들대. 근데 삼성이 우리 회사 빼고 지네가 인공지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공지능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어. 특허 할아버지를 해도 특허 아니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네. 그래가지고 삼성도 해야지 LG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예, 나중에는 선풍기도 해야지. 예, 화분도 해야지. 이 화분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다가 QR코드가 찍혀. 딱 찍으면은 얘한테 물어봐. 야, 이거 어떻게 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예,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데 얼마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무명한 우리도 인공지능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꾸만 전화하기도 저거 해. 야, 너 내 인공지능 내가 사진 딱 올려놓으면 내 친구 맺은 사람들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예, 카톡에 내 그 카톡 뭐죠? 뭐 소개 프로필에 사진 올려놓으면 궁금해잖아. 근데 그 사람 전화하면 길어져. 전화하기는 싫고 얘가 어디 뭐 이 사진이 어디 갔다 놀러 온 거야? 이러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제주도 갔다 왔어. 그러면 제주도 왜 갔는데? 뭐 그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 때 갔다 왔어. 이 사진 어디서 찍은데 가는데 너무 식당이 멋지고 이쁘더라. 너도 가면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진짜 주인공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인공지능한테 다 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말만 하면 돼. 맞죠? 예,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말만 하면 된대요. 이제 오래간만에 동창회가 있어. 예? 동창회를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 하나씩 동창회 가기 전에 인공지능한테 다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안 물어보는 애가 사오정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야, 너는 인공지능들한테 안 물어보고 왔냐? 이런 날이 올 거다 이거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감성을 저는 인공지능에다 탑재를 해가지고 전 세계 그 감성 결핍증에 있는데 대화를 하게끔 한다. 사람들이 나이 들면 외로워서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모이니까. 노인들 공원에 갔는데 개 안 들고 가잖아요. 왕따 당해요. 왕따. 개 한 마리씩 다 끌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개 하나씩 끌고 다녀야 돼. 왜냐면 외로워서 개가 말을 해야 안 해요. 개 말을 하는데 반응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예, 그래가지고 지가 말하고 지가 답변하고 지가 말하고 지가 답변하고. 예, 야, 너 뭐 아픈 데 있어? 뭐 아프다는 얘기지? 예, 뭐 이리 지가 답변해. 예. 그래도 말 못하는 개가 있어도 반응해 주는 것 때문에 덜 외로운 거예요. 덜 외로운.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으면 세상 어디 가도 말할 대상이 있어. 세탁기랑도 말하지, 앰프랑도 말하지. 어느 날 건물 가면 건물 입구에도 자기 건물을 소개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예, 인공지능가 야, 내가 빌딩에 삼성 빌딩에 예, 제가 삼성생명 빌딩에 가봤더니 예, 삼성생명 빌딩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건물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입구에 가가지고 말만 하면 돼. 내가 QR만 딱 찍고 걔한테 얘기하면 돼. 야,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이러면 얘가 매칭으로 가서 어디를 가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야, 거기서 오른쪽 돌리세요. 그거 복도 보이지? 그리고 가. 얘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있죠? 그쪽 엘리베이터는 고층이기 때문에 이쪽 엘리베이터 저층을 타셔야 돼요. 이런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AI 민주화.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에서 우리 두뇌만이 가능한 인공지능. 예, 우리 두뇌만이 가능한. 예, 인공지능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대신 비서처럼 행동해주는 인공지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LA를 가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돼. 이거에 대한 스케줄과 방법과 표 끊는 거 네가 다 해줘. 이러면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예, 이런 것을 그거는 회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거고, 이 민주화는 각자에게 인공지능 만들어서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 관계자한테 각자가 세계인이 75억 인구에다 인공지능을 다 만들어주고 75억 인구가 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 서비스하게 하면 그러면 그게 회원이 뭐 얼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세계를 한번 인공지능으로 제패해보겠다. 이런 웅대한 꿈을 가지니까 제 모습이 초라해. 아, 이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뭐가 같냐면 시골에서 제가 살 때, 예, 그 식사 시간 되면 저기 사랑채 가마솥에는 염을 쓰는 가마솥 있지. 안방에 그 가마솥에는 그때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국도 가마솥에다 그랬어. 국도. 밥도 가마솥에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그래서 밥솥, 국솥, 염을솥 이걸 갖다가 불을 질러대려니까 막 장작을 넣어. 장작불 정도 타야지 빨리빨리 이거. 그런데 그런 염을 쓰는 가마솥은 이따만하잖아. 이따만해. 예, 이따만한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는데 촛불을 갖다 놓으면 그 언제 염을 쓰냐고요. 10년이 가도 못 써요. 10년이 가도 이 촛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잡은 이 인공지능의 수준은 챗GPT나 제미나이를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애플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모였다고 3만 원 받아가지고 뭔 수로 이거 3만 원 가지고 저기는 5천조짜리 경기가 5천조.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촛불 가지고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과감한 때가 되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세계의 파트너사를 자 한국의 학원 강사는 누가 모집해서 서비스를 해? 그러면 교육계의 상장회사 하나를 잡는 거예요. 교육계 상장회사. 다음 거 보세요. 다음. 우리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우리 인공지능은 이걸 다 해요. 피드백까지 다 해요. 어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연결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해줘. 무슨 말을 했는지 해석하잖아요. 그것을 해석한 것을 판단했잖아요. 판단하는 거 뭐냐면 해석을 했으니까 순서를 얘가 잡아. 아, 이 말은 행동을 1번 뭘 해야 되고 2번 뭐 해야 되고 3번 뭐 해야 된다. 1번 하기 위해서는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와야 되고 2번 할 때는 무슨 일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걸 얘가 판단을 해. 그리고 판단한 걸 코딩을 해. 코딩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것들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걸 집행해버려요. 예, 비행기표도 끊고, 예, 일기예보도 가서 보고, 예, 예약도 하고 이런 걸 실행을 해. 실행한 걸 잘했는지 해석한 거하고 판단한 것과 실행을 비교해봐. 진짜 순서대로 다 했나? 비교해봐가지고 못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 그래서 다 했으면 클리어, 예, 아웃시키고 피드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을 저장까지 합니다. 저장 능력이 있어요. 예,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한국 AI 연구원이에요. 우리 개발 회사예요. 예, 이게 진짜 회사 이름 아니에요.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예, 진짜 회사는 숨겨놨어요. 언제 발표되겠냐면
국회에서 발표되면 기사 뜨면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네, 그래서 AI 연구원, 이 연구원의 사업권이 어디에 있냐면 지오미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 지오미가 대주주니까. 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촛불이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각 나라마다 50%는 상장회사가 가져요. 돈을 100억이면 100억을 넣고. 자,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관계돼서 인공지능을 각 강사들한테 각 선생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30만 명 있어요. 각 선생님한테 인공지능을 만들어주고 계속 교육을 관장하는 회사 누구 할래?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교가 붙을 건지, 예? 눈높이가 붙을 건지 와서 다 교육 관계되는 회사 덤벼라. 단 상장회사에 된다. 그러면 상장회사가 자기 100억을 여기다가 넣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의 교육을 맡은 회사. 그리고 미국 법인이 50%를 갖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건강과 관계된 의사 인공지능, 예, 간호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약사 인공지능, 예, 그 다음에 무슨 그 양마다 인공지능, 뭐 이런 건강에 관계된 거 누가 맡을래? 또 어느 회사가 맡고, 예?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K-팝 가수들한테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 탤런트에게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는 누가 맡을래? 이렇게 회사 만들어서 100억짜리 회사를 한 나라에 10개씩 만들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에요. 이 법인이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10개씩 회사를 몇 개 나라? 100개 나라. 100개 나라. 일단은 전 세계 250개 국가를 보는데 100개 국가만 만들면 100개 국가에 10개 회사씩. 총 몇 개 회사요? 1000개 회사. 만약에 100억씩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게 한다면 1000개 회사에 100억이면 얼마예요? 예? 100조죠, 100조. 이 회사가 100조 회사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의 지분은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다 서비스하듯 벌어지는 돈이 결국 어디로 가요? 그럼 그거 수익의 40%는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40%는 불안 아이들을 위해서. 20%는 재투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회원이 아니라 직급자다. 예, 맞죠? 직급자. 리더 이상. 12명. 예, 12명을 세운 리더 이상. 리더 이상만 엠블렘 받는 거지. 그 일반 회원은 아니죠. 예, 그 뭐 우리 사업 설명회 때 얘기하실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뭐라고 하냐면 넘겨. 울프팩 프로젝트다. 울프팩이 울프가 늑대, 팩이 무리, 늑대무리 프로젝트다. 그게 뭐냐면 생쥐가 좋은 보물을 가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너랑 같이 이걸 나눠 갖자. 네 힘이 필요해. 사자가 쥐새끼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쥐를 팍 밟아가지고 죽이고 그 보물을 지가 같이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인공지능을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면 구글한테 가면 아마존한테 가면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한국의 쥐새끼가 하나가 왔어. 그래서 팍 잡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프는 뭐냐면 각 나라에 인공지능이 뜨면 두려워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인공지능한테 직업 뺏기는 보험회사 두려워하겠죠. 인공지능한테 콜센터 하는 회사 직업 뺏기겠죠. 의사들 직업 뺏기지, 변호사들 직업 뺏기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 분야에서 자기는 인공지능 만드는 사업 분야가 아닌데 글로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자기가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은 늑대는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들을 1000개를 모아. 늑대 1000마리하고 아무리 사자가 세다 해도 사자하고 1000마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해볼만 하다 이거죠. 예,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 20마리하고 사자랑 싸워가지고
이놈 하이네아가 사자랑 싸우는데 사자 입은 두려워해. 그냥 앞쪽에서 깔짱대. 예, 깔짱대고 뒤에서 사자 똥구멍을 그냥 계속 깨물어. 사자 똥구멍을 계속 깨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자를 잡는 걸 봤어요. 예. 울프. 인공지능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영역에 회원을 두고 있어서 사업권을 두고 있어서 한 1년에 1,000억 정도 매출 띄우는 그런 상장 회사를 울프, 늑대를, 무리를 전 세계 1,000개를 모아가지고 한번 이제 인공지능 글로벌 인공지능 회사랑 붙어보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울프 10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 뒤에 마지막인가 이게? 예. 그래서 만든 코인이 춤코인이다. 춤코인이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춤코인은 그리하여 다른 회사들 대비한 다음 장 한 장 더 있어요. 자, 우리 춤코인은 기존 코인하고 좀 다르게 자 첫째 잘 들어보세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 딱 2시간 강의는 해야 돼요. 예, 2시간 강의는 해야 돼요. 우리 예, 지사장님이 센터장님이 제발 1시간 20분 만에 끝내달라. 어르신들 소변 매려가지고 못 견딘다.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1시간 20분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 빨리 끝내고 개발자 만나러 가야 돼요. 개발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 4시에 약속 잡아놔가지고 1시간 20분만 하고 빨리 4시에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벌써 2시간 했어요. 예, 어쩔 수가 없지. 예, 우리 코인은 다른 코인은요 95% 완성하고 5%만 더 완성한다고 하면서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95%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나 5% 나머지 5% 만드는 거나 똑같아 시간이. 얼마나 더 개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고서는 그거 갖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런 시스템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코인 기여해 주세요. 코인은 매각이 아닙니다. 코인은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여. 그래서 코인을 만든 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재단이라고 해요. 재단. 그래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기껏 코인을 팔면서도 코인을 판 게 아니고 기여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기여를 받은 걸로 해버려. 그러니까 재단법인처럼. 그래서 코인을 만든 건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는 지는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뒷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작품을 만들지 않고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사라지는 회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선릉, 여기 역삼에 수두룩 빵빵입니다. 수두룩 빵빵. 여기 오신 분들도 거기 돌아다니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완성된 아이템입니다. 네, 우리 아이템은 이미 실행용 인공지능 완성 끝냈습니다. 버전 3까지 나왔어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코인하고 비교하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다. 예. 자,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웅성되면 안 돼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코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코인 지금 빨리 상장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상장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 상장시키고 나면 이슈, 이벤트, 뉴스, 퍼포먼스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제품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마케팅으로다가 펼치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상장을 야금야금 약만 올리면서 늦춰. 그리고 막 희망 고문을 시켜. 막 희망을 갖게 해.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싹싹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상장했습니다. 빵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터뜨릴 게 없다. 그래서 코인가가 바닥을 치니 저희를 그런 코인인 줄 알고 코인 전문가가 상장을 늦춰야 된다고 돈을 더 걷어들이고 상장해라 그랬는데 저희는 이미 2개나 상장을 떡하니 해놔버렸어요. 알리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한 응용 아이템이다. 삼성하고 잡아가지고 세탁기에 코인이 들어가거나 예? 대통령실에
아니 대통령실에 우리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나 예, 삼성 세탁기에 우리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스타 강사가 우리 인공지능을 썼다든가 그 다음에 BTS가 어느 연예인이 우리 인공지능을 쓰면 완전히 온동네 뉴스거리가 막 예, 무한하게 뉴스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이게 니네가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이야? 맞아. 그럼 빨리 코인을 사야지. 코인 사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다른 아이템들은 여러분 코인에서 하는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이에요? 그냥 단순한 그 아이템 하나잖아요. 그 아이템이니까 그 아이템이 뉴스거리가 뭐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응용이 무한 응용이 안 됩니다. 세계 3대 발명품. 자, 먼저 공부한 사람부터 얘기해서 세계에서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산업화된 역사를 통해서 세계 발명품만 딱 얘기해라. 첫 번째 뭐? 증기기관. 증기기관을 만든 게 세계에서 세계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증기기관 때문에 세계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큰 거. 전기죠. 전기가 개발되면서 세계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어요. 세 번째 인터넷, 컴퓨터죠. 컴퓨터. 자, 누군가가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아이템에 코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컴퓨터는 뭐 국방에도 적용되고 교육에도 적용되고 예, 복지에도 적용되고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로 코인을 만들었다면 얘는 비트코인보다 더 큰 게 되지 않았겠어요? 자, 세계의 3대 발명이 증기, 전기, 컴퓨터입니다. 세계는 다시 네 번째 발명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누가 인공지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인공지능이 유일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봐온 결과, 연구한 결과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예? 클로드, 예, 딥시크는 저기 중국 거니까 빼고, 예, 그건 완전 인공지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합친 인공지능보다 저희가 우수한 인공지능이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코인을 접목했다는 코인은 어쩌면 세계 4대 발명 중에 연결되는 코인. 그러면 무한 응용이 가능한 아이템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코인 아이템이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아니라 예, 이론상에 대단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코인은 뭐라고요? 이미 상장된 코인이다. 2개 했는데 세 번째까지 코인 상장하고 발표를 하랬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회원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안 돼. 회원이 좀 들어온 다음에 상장시켜줄게. 세 번째가 좀 뺐어. 예, 그래서 발표한 후에 20일 날 발표 후에 세 번째 코인 거래소가 상장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발표 전에 2개 거래소가 이미 상장됐는데 아직까지 어느 거래소에 상장하는지 발표도 안 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는 자신 있다. 이 무한 아이템, 완성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래소 갔다가 장난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미 상장 끝나버렸습니다. 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20일 날 발표 전까지 우리 춤코인하고 우리 아이템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되셨는데 일반 회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리더가 돼서 그 안내는 우리 서울지사로부터 안내 잘 받으시고 또 다른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여러분 상위 직급자들한테 잘 안내 받으셔가지고 좋은 미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